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월요일 오후 3시를 막 넘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장기표 대표의 장기표 직격 시간입니다. 오늘도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선 첫째 화두로는 25일 이 민주당이 끝내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아주 개악한 내용의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태세에 조금도 변화가 없어요. 뭐 외국의 언론단체, 국내의 모든 언론단체, 그리고 심지어는 정의당까지 다 반대한데도, 근데 국민들이 일부에서는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왜 악법인지. 그리고 잘 모르는 건 제1야당이 국회에서 이걸 제대로 쟁점화하는데 실패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 장 대표께서 이 악법의 내용이 뭐며 왜 통과되면 안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지할 것인가, 한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예, 이 말이 언론중재법이지요. 이는 언론 말살법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께서는 언론재갈법 이렇게 말하는데, 이는 사실 언론을 말살하고 또 재갈을 물리고 또 언론을 탄압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언론의 자유가 있을 때 민주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기본권 중에 하나인데, 저는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언론의 자유는 그 옛날에 그 미국의 3대 대통령 제퍼슨이 말했지 않습니까? 언론 없는 정부보다는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고. 언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언론이 있어야 민주주의, 정치적 민주주의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도 보장됩니다. 언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론이. 언론을 너무 뭐 정치적인 데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요, 이제 문재인 정권이 만들겠다고 하는 말이 이제 언론중재법 개정인데,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도록 하겠다. 말하자면 징벌적 배상,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언론 한번 보도 잘못하면요, 그 회사 날려보내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언론의 자유가 그래 중요하지만 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손해배상하면 되는 것이지 5배를 해야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민사소송의 원칙도 이걸 위배됩니다. 아주 지독한 법입니다. 지독한 법. 근데 이런 법을 언필칭 소위 민주정부라는 사람들이, 또 민주주의를 해왔다는 사람들이, 또 민주화 운동을 해왔던 사람들이 지금 이런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자기네들 잘못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두려우면 이런 걸 하겠나 하는 말임이, 너 죄를 너가 알렸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걸로 보더라도 이 정권이 정말 빨리 끝나야 될 정권이고, 또 이걸 또 제가 이거 또 이 정권 말기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다음에도 또 자기네들이 집권할 수 있다. 왜냐면 앞으로, 물론 뭐 앞으로도 정권 끝날라 그러면 한 10달 가까이, 5월달까지 치면 한 9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에 이걸 써먹으려고 하는 건지, 어쩌면 아마 다음 정권에도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게 무슨 말이냐? 다음에도 집권할 수 있다, 또 집권하겠다 하는 뜻인 같은데, 이것도 또 몰염차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 야당은 물론이고 또 우리 국민들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으려고 하는 이 언론중재법 개정은 반드시 저지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또 야당은 또 이거를 결사적으로 투쟁해야 됩니다. 결사적으로. 저는 그래서 이걸 헌법 소원 이렇게 한다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대통령 되면
이걸 없애겠다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걸 가지고는 결국은요, 국민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는 진짜 광화문에서 집회를 통해서라도 이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을 중요 내용을 하는 언론중재법의 개정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형 부정부패 사건은 언론이 재판소도 아니고 법관도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 소문과 정보를 이렇게 수집해 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런 고위층에 이런 또는 청와대 관계자가 이러이러한 부패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도해서 그것을 수사기관에서 그걸 단서로 수사에 착수해 가지고 부패 사건을 이렇게 적폐 수사도 그런 과정을 바로하는데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그런 걸 기자들이 그 언론사가 그런 걸 보도를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언론 재갈을 물리는 언론 재갈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의 이 시간 이후에 이 정권을 향한 언론의 부정적 기사를 쓰지 말라라고 하는 이 강압 행위.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만일 25일이면 이틀 뒤인데 이 국민의힘당이 이걸 원내에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싸워야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싸울 결의는 표명했는데요. 전 이 원내에서 아무리 싸워도 국민의힘 의원이 103명 아닙니까? 물론 뭐 치열하게 싸우면 의미는 있지만은 저는 이 일반 국민 대중과 함께도 저는 싸울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꼭 이 언론법에서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말도 안 하는 짓거리 얼마나 합니까? 예를 들자면 최저임금이 인상돼 가지고 완전히 자영업이 붕괴되도록 만들고 최저임금 언저리에 있던 노동자들이 실직을 해가지고 국세청에서 조사한 가계 동향 조사에 의해서 빈곤층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더 큰 손해를 봤다고 하는 것이 가계 동향 조사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아직도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이 옳음을 체감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거요, 국민의 힘으로 이걸 막아내야 됩니다. 물론 저도 국회의원들이 이걸 뭐 막으려고 굉장히 지금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또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은 국민이 막아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는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아마 다루는 모양인데 거기 이미 통과됐어요. 예? 이미 다 통과됐습니다. 상임위도 통과됐어요. 글쎄, 그 통과됐는데 예. 그 이제 국민의힘당은 반대한다 그러고 불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임위 소속의 국민의힘당 중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우리 의석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맥 빠진 소리를 해갖고 이 기사를 접한 사람들을 분노케 하는데 원래 출발부터 작년 4월 15일 선거에서 3분의 1을 간신히 넘겼고 과반수가 안 되니까 모든 법안 그런 식으로 하면 국회에 나갈 필요 없지요. 그냥 이 원회관에 앉아가지고 그냥 성명으로 우리는 반대다 그러고 세비 타먹고 앉아있으면 되지. 그러나 우리는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지금 장 대표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국회 발언 또는 국회 내에서 국민들에게 이것이 악법이라는 걸 알려가지고 국민을 분노케 해서 그 힘을 더해갖고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름을 안 밝히겠습니다만은 중진 현역 의원 나이도 좀 들고 한 분에게 로텐다홀을 점령하라. 로텐다홀을 폭력적이 아니고 비폭력적으로 당원 한 200~300명만 거기에서 농성을 해라. 그럼 그걸 강제로 끄집어내겠느냐. 로텐다홀 점령하는 방법은 간단하지요. 국회의원 따라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밖에서 또 집회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어떤 반대 열기를 고조시킬 책임이 제1야당에 있는데 이 사람들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이 뭐 방송이지만 뭐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될 안건이니까 장 대표를 비롯해가지고 지금 18명인가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가기를 선언한 사람들 내일이라도 장 대표가 중심이 돼서 모아가지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오라 그래가지고 하고 과문에서도 한번 하고 이래가 국회 안 국회 밖에서 이걸 한번 문제를 제기하는데 대통령 후보 경선에 선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번
장 대표가 한번 이끌어. 예, 저도 이 방송 끝나면요, 그 후보들한테 제안해가지고 한번 이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을 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이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 때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거거든요. 후보가 돼도 언론에서 만약에 야당 후보들의 발언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냐고 또 보도할 수 없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면 선거 하나만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도 이 야당 후보들도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 저지 운동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아, 답답합니다. 하여간 장 대표에게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 다음 화두는 이 코로나 백신과 관계된 정부의 정책, 일련의 정책, 정부의 정책에 허점도 있고 구멍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오전에 제 사는 곳에서 이 1차 접종을 했습니다. 저는 주사를 안 맞으려고 그랬어요. 왜 안 맞으려고 그러냐니까 우리나라 가장 유력한 면역학자 제 동창이 맞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안 맞겠다 그랬더니 그냥 식구들이 맞아야 된다 그래서 반강제로 이제 맞았는데, 그 지난주일에는 소상공인 연합회 간부들하고 장 대표가 종합청사 뒤편에서 사흘간 단식 농성까지 하고, 예. 이게 이 영업 제한이 현실적으로 이게 전혀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 조치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장 대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예, 사실 제가요, 지난 주에 그 이틀간 정부 종합청사, 왜 거기서 했냐면 국무총리가 이 방역 총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뭘 요구할 것이 있어서 요구를 하고, 제가 이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틀 동안 단식을 했는데, 왜 이래 했느냐 하면 이 정부의 방역 조치 전부가 잘못됐습니다. 진짜 정치 방역입니다. 흔히들 뭐 코로나 독재라 그러는데 그 말도 코로나 파시즘, 그 말 한 개도 틀린 말 아닙니다.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저녁 때 이제 식당에 가보면 아는 식당들이 다 문을 많이 닫았어요. 특히 전에는 저녁 때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까지 할 때는 그래도 문이라도 열 수가 있습니다. 열은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2명으로 줄여버리니까요, 아예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용 인원을 2명으로 하느냐 4명으로 늘리느냐 하는 것은 식당 문을 닫느냐 여느냐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그만큼 또 뭐 설사 4명으로 연다 해도 좀 자영업자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요구 다 빼고 이 2명으로 제한되는 것을 4명으로만 좀 늘려달라. 이거를 제가 이 김부겸 총리한테 간곡하게 제가 이 편지를 미리 딱 서한을 써놨는데, 마침 뭐 제가 또 선배고 하니까 제가 이 1인 단식 시위를 하는데 김부겸 총리가 왔습니다. 왔을 때 내가 김 총리 정말 이게 2명이냐 3명이냐 이게 진짜 중요하다. 이런 걸 꼭 좀 고려해달라 그랬더니 마침 또 바로 다음 날 이 거리두기 조정 회의가 있는 날이 돼가지고 비록 그 규제가 있긴 있습니다. 즉 백신 접종 받은 사람이 포함될 경우에는 4명까지 된다. 뭐 이렇게라도 해서 좀은 뭐 완화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한 거는 내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입만 벌리면 국민이라고 떠들어대는데, 실제로 지금 국민이 지금 자영업자들이 죽게 생겼는데, 죽게 생긴 게 아니라 지금 뭐 죽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죽은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뭘 그분들을 위해서 해줄 게 없어요. 그래서 작은아마 내가 그분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고, 또 그런 나름대로의 고통을 감내하는 것을 통해서 자영업자들,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더 큰 결의를 다지는 뜻에서 제가 그걸 했습니다. 그는 그렇고요. 이 문재인 정권이요, 진짜 이 코로나를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뭐 어제 제가 텔레비 보니까 그러대요. 식당에 갔을 때만 코로나가 감염됩니까? 사무실에요. 제가 오늘도 뭐 조선일보 사무실에도 가봤는데
그 뭐 한 100여 명이 다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입니까? 그거는 감염 안 됩니까? 뭐 지하철 버스는 말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요 자영업자들한테 철저히 그럽니다. 또 코로나가요. 뭐 코로나가 야행성이 있습니까? 왜 낮에는 좀 더 허락하고 또 저녁에는 또 숫자 또 문도 또 못 열게 만듭니까? 이런 게 이게 과학적입니까 이게? 아니 코로나가 야행성이라는 뭐 증명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이거 진짜 막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요 이걸 뭐 위드 코로나라 그러대요. 위드 영어로 함께. 얘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접종할 만 받을 만큼 받고 이 뭐 코로나 군이 뭐 물론 뭐 2시간인가 밖에 뭐 존속을 못 한다는 말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뭐 20만 명 이상이 뭐 코로나 뭐 확진 판정 받았는데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등 제가 모르는 많은 나라들에서 얘는 이른바 생활 방역, 생활 속에서 한다 이거야. 그런 생활 방역으로 하고 특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그 다음에 꼭 이 말씀을 어떤 그 식당 하는 분이 저한테 이 말씀을 좀 해달라고도 하고 또 이런 걸 또 정부에 좀 건의해달라 그러는데 저 식당에서요, 식당에서 나름대로 방역 조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온도 체크하고, 또, 이제 식탁 의자도 거리두기 하고, 또 밥 먹을 때 이외에는 또 마스크 다 쓰게 하고, 그래 하면 됩니다. 국민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전부 다 그냥 정부가요, 모든 것을 다 관여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마스크 쓰는 까지 다 관여하려고 합니다.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이게요, 사실 전체주의 독재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국민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국민들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침에 좀 산에 올라가는데, 혼자 다닐 때도요, 다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그냥 차마 물어보지 못했는데, 정부의 방역 조치가 그러하니까 쓰는 건지, 아니면, 혹시 뭐 산에라도 코로나 균이 돌아다니면 혹시 내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부의 방역 조치가 정치 방역인 점을 안다면 일부러라도요 좀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국민이 돼야 됩니다. 국민이 너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순치된다면, 거기에 계속 따라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코로나 이외에도 국민다운 대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지금요 이 나라는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공무원 공화국입니다. 공무원 공화국. 모든 것이 다 공무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 깨야 됩니다. 특히 공무원 중심이 이게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젊은이들도요, 공시족, 공무원 시험 치려는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족속들, 공시족이라는 말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전부 공무원이 되려고 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정말 공무원 공화국을 이걸 국민이 거부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 선거에 나올 때는요, 머슴이 되겠다. 뭐 서번트, 머슴이 되겠다 하는데 전부 다 상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요.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희 집 옆에 마치 이 서울 이 과학관이 있어가지고 좀 공원이 좀 조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요. 혼자 하는 운동기구에도 테이프를 가지고 보기 칭칭 감아놨습니다. 혼자서 운동하는 운동기구에도, 그 뭐냐, 혼자서도 그 운동을 하지 말라는 거야. 이 왜 이래 하겠습니까? 그 공원에서 걸어 다니고 다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요, 코로나를 가지고요, 국민을요, 말하자면 억압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을 코로나 노이로제에 걸리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그거 왜 감습니까, 그거? 그 다음에 지하철 탈 때,
버스 탈 때마다 마스크를 쓰세요. 그 전기값도 듭니다. 전기값. 에너지 낭비입니다. 왜 그러냐? 코로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코로나 정치를 하려고. 국민 여러분, 이거 거부해야 안 되겠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굶어 죽거나 코로나 죽거나 이러다가는요 굶어 죽습니다. 굶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우리 국민이 거부하지 못함으로써도 죽는 일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요즘요 지금 자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살자도 많지만은 고독사가 많습니다. 고독사가 신문에도 안 납니다. 청년들, 젊은이들 고독사도 굉장히 많답니다. 왜 이러느냐? 이 정부의 거대한 힘에 저항할 의지마저 상실하니까 그냥 침체돼가지고 스스로 혼자서 죽는 이런 정말 참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거부하려고 해도 당당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당해야 됩니다. 누구하고도 맞서서 싸울 결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일부러라도 코로나의 방역 조치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 이 자영업을 비롯한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정부의 방역 조치 거부하는 운동을 저는 전개하려고 단단히 마음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의 조치를 꼭 조치라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방역 조치 때문에 죽겠는데 방역 조치 지키려고 하다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권이 정치 방역에는 확실히 성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오전에 예방접종 받으러 가가지고 그 절차 순위, 그 다음에 주사를 맞기 전에 통제, 맞은 후에 대기, 이게 일련의 과정이 아주 과학적 행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잘 수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공포심인데 전 두 가지 점에서 정치 방역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장 대표 지금 지적대로 이게 한국에 침입한 코로나는 지하철역에서는 절대 감염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이 정권이 증명하고 있다는 거. 예. 지하철에서는 러시아워 때 양 밀착해서 그 코를 맞대고 마스크 한 거 사실 별 소용도 없잖아요. 밀착해가지고. 그 다음에 작년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그 주최자들에 대해서 2명을 구속하고 10여 명을 이게 불구속 입건해서 형사사건으로 한 일이 있어요. 그때 청와대 비서실장 노영민 실장이 살인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광화문 집회 주동자와 거기서 연설한 사람들, 저도 연설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살인자라고 그랬어. 그런데 통계적으로 그것도 완전히 판명됐어. 7월 말에 8월에 휴가가 시작될 때는 정부가 인정하는 페이버를 줘가지고 관광지에 마음대로 가라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확진자 수가 일정하게 왔고 8.15를 기준으로 해서도 일정했고 그 일주일 뒤까지도 일정했다고. 그런데 무대뽀로 이게 8.15 그게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증명이 되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이 정권 말기에 문재인 정권 말기에 여러 비난이 쏟아질 이 일을 이 코로나로 다 막고 있다. 국민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게 선진국 영국이나 미국에 이게 발생 수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학자들 얘기는 독감처럼 우리가 생활화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관변의학자와 제야의학자 의견이 완전히 달라요. 제야의학자는 저보고도 맞지 말라고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앞으로 잘 관찰해서 이걸 국민의힘당 또 제가 나무라게 됐는데 이거 무대응이에요. 무대응. 이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당 당직자인 저도요. 이 국민의힘이요. 이 문재인 정권의 국민의학적인 이 방역 조치를 거부하는 운동이 전개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 하다가
저는요, 어떤 일을 이루려 그러면은 희생이 수반돼야 됩니다. 여기서 희생이 뭐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고 구속도 각오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정치 왜 합니까?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이 코로나만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도 제 이러한 결의를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